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시원하고 달달한 맛을 내는 무는 영양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과 기관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특유의 전분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를 고를 때는 묵직하고 단단하면서 표면이 매끄럽고 잔뿌리가 많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가 쉽게 푸석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의 피부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게 해도 티가 날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PDRN 성분의 기능성 화장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부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로 기온 차이가 심한 환절기에는 피부가 푸석해지기 쉽다는데요.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면 눈가나 입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점점 떨어져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환절기, 낮아진 습도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피부의 초기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기능성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등 홈케어를 통해 피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외부 환경 자극으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된 업력 21년 차의 종합의료기기 전문 개발 제조회사입니다. 좋은 제품을 널리 쓰이게 한다는 목표 아래 최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해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개발부터 생산, 영업, 마케팅까지 모두 사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체 개발 및 제조한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했으며 향후에는 더 다양한 코스메틱 라인으로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국내 허가를 받은 고리식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료기기와 바이오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관상동맥용 스텐트 및 카테터와 필러, 합성 고리식재, 척추융합술용 케이지 등 이곳에서 개발한 모든 제품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따라 제조되며 전 세계에 널리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 에스테틱 바이오 회사로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두 직접 해서 제품력의 전문성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주요 강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제품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ODM 계약 및 해외 기업들과 현지 합작 제조 MOU 체결 등 글로벌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을 만드는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최근 코스메틱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하는데요. 에센스와 스킨패드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에 필요한 성분만 담았다고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미용 및 의료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PDRN과 7가지 종류의 히알루론산 복합체가 있다고 합니다. PDRN은 연어 등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일종의 DNA 조각입니다. 인체와 유사한 조직 구조를 가져서 피부에 주입되면 처지거나 빈 부분을 메워주고 피부 탄력을 강화해주며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히알루론산이란 높은 점성으로 탄력과 보습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서 피부 침투력이 좋은 저분자와 보습막 형성에 좋은 고분자 원재료를 복합 사용했습니다. 2만 ppm의 PDRN과 5,000 ppm의 히알루론산 복합체를 결합해 촉촉한 보습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제형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스킨패드 같은 경우 세안 후 첫 단계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 후 에센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2회가량 펌핑한 양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발라주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에센스를 냉장 보관하는 것이라는데요. 쿨링감을 느끼고 PDRN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PDRN의 원료적 효능인 세포 재생을 바탕으로 잡티 및 기미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해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성, 건성, 복합성 등 다양한 피부 유형의 사람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희 제품은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기 쉬운데요. 이제는 피부 탄력과 보습력에 도움을 주는 PDRN과 히알루론산 복합물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을 통해 피부를 꾸준히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저희 화장품 브랜드는 미국 화장품 교제 현대화법 인증을 받은 상태로 내년에 유럽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까지 추가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취득된 인증을 바탕으로 우선 미국 전역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전문 분야인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연구 개발을 접목해서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며 더 나아가 환자에게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뷔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식들을 골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초밥을 메인으로 샐러드와 디저트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뷔페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뷔페 전문점들이 최근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외식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한 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 전문점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성비를 내세운 뷔페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뷔페 전문점. 이곳은 맛깔난 초밥과 다양한 샐러드, 디저트를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정직, 친절, 청결 이 세 가지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식재료를 통해 120가지 이상의 메뉴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스시 뷔페입니다. 현재 13년째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86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장을 가득 채운 손님들. 맛은 물론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조리한 음식들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특히 셰프가 직접 만들어 즉석에서 제공하는 초밥은 초밥 마니아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초밥은 재료의 신선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음식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일 산지에서 공수한 연어와 광어, 참치 등 해산물을 통해 수십 가지의 신선한 초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훈제오리 초밥과 베이컨 초밥 등 생선회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을 위한 초밥 메뉴도 있다는데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만든 초밥.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반 초밥 전문점 가서 시키면 가격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는 일정 금액만 내면은 초밥 같은 걸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음식 가짓수도 여러 가지로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해산물 코너에는 야들야들한 문어 숙회부터 참치회, 연어회, 그리고 밥도둑인 간장게장과 간장새우까지 준비돼 있어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갈비와 보쌈 등 다양한 고기류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떡볶이와 치킨, 피자, 튀김 등 다양한 요리가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면 요리 코너에서는 우동과 쌀국수, 냉모밀, 짬뽕, 마라탕 중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직원이 즉석에서 조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브랜드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타겟층 덕분에 꾸준한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가족 단위 외식이나 회식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초밥부터 롤, 스시, 튀김, 면 요리, 디저트 등 폭넓은 메뉴 구성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릴 직화구이 코너를 도입한 매장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이곳 역시 다양한 종류의 초밥과 롤은 물론 한식과 중식, 양식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해산물과 육류 모두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구이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고객들이 직접 구워 먹는 재미를 더하고 고기를 선호하는 고객층까지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쇼케이스에는 삼겹살과 돈목살, 등심, 부채살 등 다양한 고기류와 버섯, 관자 등 다채로운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먹을 만큼 고기를 접시에 담은 후 달궈진 불판에 올려 잘 구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채소와 소스를 곁들여 나만의 맞춤형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통해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외식업에 대한 경험이 적은 창업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데요. 네, 본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서 문제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안정적인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인지도 덕분에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해서 점주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선한 초밥부터 고기류, 디저트까지 정성껏 만든 음식이 한가득 준비되어 있는 가성비 뷔페 전문점.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가성비 뷔페 전문점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신규 매장을 꾸준히 오픈하고 있으며 신사업으로 제2 브랜드인 회전 초밥 브랜드와 샤브샤브 브랜드 론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곡물 중에서도 보리는 쌀이 떨어지는 시기에 중요한 식재료로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보리가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리를 주원료로 한 면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쌀이나 보리 등 곡물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리의 경우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업이 위축되었으며 소비자 수요도 줄어들어 우리의 밥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먹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귀리를 비롯해 보리 등 슈퍼푸드 곡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아 리포터입니다. 요즘 웰빙 바람이 불면서 곡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곡물 중에서도 보리는 차세대 슈퍼푸드로 떠오르고 있어 보리를 활용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보리를 주 원료로 한 면 제품을 만들어 주목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국산 곡물을 원재료로 하여 면류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해 밀가루가 아닌 보리로 면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리로 면을 생산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면을 생산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한 8, 9년 전에 중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중국에서 그 유명한 옥수수면을 먹게 됐는데 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옥수수 가루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다가 한 5, 6년 전쯤에 남편이 이제 유통업을 한 20년 넘게 하다가 제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보고 국수 공장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근데 정말 용감하게 제가 그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옥수수면처럼 곡물로 만든 건강한 면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옛날부터 왜 우리 민족들이 많이 먹던 곡식이잖아요. 근데 요즘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리로 면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이뤘습니다. 이곳에서 활용하는 늘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에 도움이 되며 베타글루칸 성분을 다량 함유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당뇨병,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리로 어떻게 면을 만들까요? 우선 반죽기계에 보리가루와 쌀가루를 잘 섞어준 다음 천일염을 용이한 정제수를 넣어 반죽한다고 합니다. 반죽이 다 되면 체에 한번 걸러서 숙성실로 이동하는데요. 면발의 쫄깃함을 위해 최소 24시간 동안 숙성시킨 후 가열 압착 성형기를 통해 고온에서 면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면을 생산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저희 면을 생산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온에서 생산하는 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루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반죽 상태가. 그래서 이제 반죽할 때 특히나 이 보리 가루가 곡물 가루다 보니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데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 상태에 따라서 수율을 얼마나 조정을 해야 될지 이제 그거를 늘 체크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나오는 상태, 이제 면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이거 수율 조절하는 거 여기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보리가루와 쌀가루, 천일염으로 탄생한 순수 곡물면.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 처리 후 진공 포장을 해서 냉장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보리로 만든 면으로 어떤 요리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보리로 만들었다지만 일반 국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국수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이제 우리가 보리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소면 형태의 면이 나오고 하나는 납작 보리면이라고 해서 칼국수 형태로 나오는데 소면 형태의 면은 일반적으로 잔치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여름에 콩국수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뭐 소바 그리고 뭐 들기름 막국수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납작보리면 가지고는 칼국수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소스 얹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파스타도 가능해요. 그래서 파스타도 이 건강한 보리면 가지고 이렇게 파스타 소스하고 어울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사실은 제가 모르지만 더 많은 요리들을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보리로 만든 면을 활용해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데요. 팔팔 끓는 물에 면을 넣어 2분 정도 삶아내고 잘 삶아낸 면을 차가운 물에 2, 3회 헹군 다음 물기를 빼고 그릇에 담으면 끝! 그 위에 콩물을 부어주면 콩국수가 완성되고 비빔 소스를 부어주면 비빔냉면이 완성되고 육수를 부어주면 물냉면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납작한 면 역시 2분간 잘 삶아서 그릇에 담은 후 짜장 소스를 부어주면 짜장면이 만들어지고 크림 소스를 부어주면 크림 파스타가 아주 손쉽게 만들어진다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보리로 만든 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존의 보리를 가지고 만드는 면을 주로 주력을 했었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녹차 현미면이라는 새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녹차 현미면 이거 이제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주력을 하면서 또 더 좋은 곡물면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저희도 수출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데이터의 저장과 거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 인류는 많은 산업혁명을 겪어왔는데요. 18세기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전기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지금 21세기에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저장과 전송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디지털 신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블록체인 기술 태동기인 2013년부터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업계와 웹3 시대를 선도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11년째인 블록체인 전문 기술 회사입니다.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블록체인 특허 전 세계 3위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제공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희망하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 사업부와 연구소로 나뉘며 이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는데요. 사업부는 주로 사업 개발과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며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 연구와 개발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 조직은 사업부와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우선 메인넷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넷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메인넷은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몇 안 되는 메인넷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 다양하게 블록체인 메인넷을 요청하시고 있는데요. 별도의 기업용으로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산신원 증명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산신원 증명이라고 하는 기술은 모바일에 본인의 정보를 보관하고 필요시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곳은 327개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여러 차례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3회나 수상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과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품질 부문에서 대상 등 10여 개의 주요 수상 및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년간의 연구와 실제 적용 경험을 통해 여러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출시했다는데요. 블록체인 API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블록체인 인프라도 없이 개발도 필요 없이 기존의 앱이나 웹 서비스에 API만 연결하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블록체인 API 서비스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행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메타버스 산업전시회로 최신 메타버스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다루는 글로벌 연사들의 강연을 비롯해 메타버스 기술 교류회와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데요. 이 행사에 블록체인 전문회사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기업들한테 API 연결만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도 적합한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블록체인 API 서비스는 사용자가 복잡한 블록체인 구축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없이 API 호출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발행하고 블록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듀테크 분야입니다. 학교 행정관리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기술을 좀 적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교의 중요 정보가 좀 안전하게 보호되기도 하였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돌 IP 활용 분야인데요. NFT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포토카드를 제작하고 팬들이 직접 안전하게 수집, 거래,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와 투명성으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앞으로 AI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웹3 솔루션 및 서비스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좀 더 쉽고 빠르게 구축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해외 쪽인 동남아나 중동 지역의 해외 시장에도 좀 집중해서요.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눈물 순환 장애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눈물 순환 장애에는 안구 건조증과 눈물 흘림증이 있고 두 질환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구 건조증과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몸이 18이면 눈이 9할이란 말처럼 눈은 삶에 있어 중요한 신체 기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황사,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에 노출돼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안구 건조증이나 눈물 흘림증 등 눈물 순환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눈의 바깥쪽 위쪽에 여기 눈물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눈물이 나와서 눈꺼풀 이 아래쪽 여기 눈물의 호수라는 데 좀 찰랑찰랑 여기 고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조금 고여있다 눈꺼풀이 우리가 깜빡이잖아요. 이게 깜빡하면 눈물을 이제 끌고 올라가서 각막이랑 검은 동자에 10초 정도 코팅을 해주고 이제 노폐물 제거 촉촉히 적셔주고는 눈의 이 안쪽 아래쪽에 있는 눈물길 배출로 하수도로 배출되거든요. 요 일련의 과정이 눈물의 이제 흐름이고 요 흐름에 뭔가 장애가 생겨서 우리가 증상을 일으키는 걸 눈물 순환 장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물 순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 과정이 필요하다는데요. 우선 형광 염색약 소실 검사를 통해 눈에 고이는 눈물량과 배출 속도를 체크하고 눈왕 세척술이나 조영술을 통해 눈물길 협착 위치와 정도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극 등 현미경과 마이봄샘 촬영 장비로 눈물의 기름층 양과 질을 분석하고 마이봄샘에 막힌 정도를 확인한다는데요. 대표적인 눈물 순환 장애인 눈물 흘림증과 안구 건조증은 노화와 염증에 의해 각각 생기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에 따라 동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눈물 흘림증과 안구 건조증이 동반된 경우에 치료하려면 둘 중 불편함이 더 큰 주된 증상부터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데요.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 인공 눈물과 눈물 생성 촉진제, 염증 조절제, IPL 레이저 온열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선호되는 치료 중 하나인 IPL 레이저 온열 치료는 마이봄샘 입구에 쌓인 피지를 녹여 눈물 유지에 필요한 기름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염증성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도 함께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시술 뒤에 이제 피부가 좀 예민하고 한 분들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붉어지거나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냉찜질 좀 하고 소염 진통제 한 알 정도 먹고 금방 이제 가라앉는 거로 돼 있고요. 색소 침착이 많이 되는 그런 먹는 약들을 먹고 있을 때는 요 레이저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뻑뻑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른다면 이러한 증상을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 말고 안과를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김병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구 건조증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구 건조증은 일반적으로 눈물 생성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 여성에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눈을 뜨고 집중해서 보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과 콘택트 렌즈, 그리고 짙은 눈화장, 눈꺼풀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인데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발 과다 안구 건조증이 80% 이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증발이 과다해지면은 자극으로 인한 반사성 눈물이 많이 나게 되고요. 실제로는 안구 건조증과 눈물 흘림증이 50% 정도에서 서로 동반되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나 가을이 되면은 이런 안구건조증하고 눈물 흘림증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50대 이상 중년 여성에서 흔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눈물 흘림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빠져나가는 입구인 빗물바지 모양의 눈물점이 좁아진 경우에는 입구를 넓히는 눈물점 성형술이라는 걸 해주면 되고요. 코 눈물관이 부분적으로 막혔을 때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실리콘관 삽입술이라는 거로 치료를 해주면 되고요. 코 눈물관이 완전히 막혔을 경우에는 외부 피부 흉터 없이 내시경을 이용하여 눈물 주머니에서 코 안쪽으로 눈물길 배출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코 눈물관 연결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눈물 순환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해서 그냥 사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노화와 염증으로 인한 그 원인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눈물 순환 전문 안과를 방문을 하셔서 원인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전유물로 치부되던 게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문제 등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각에서 존재하는데요. 이에 국내 게임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기능성 게임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육이나 훈련 등 순기능에 포커스를 맞춰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관. 최근 이곳에서 경기도의 기능성 게임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노인 대상의 기능성 게임 4종에 대한 그룹 테스트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게임이 완성되기 전에 실제 해당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게 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연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이를 게임에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게임 테스트 행사라고 하는데요. 즐겁게 게임 테스트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이 게임은 디지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실버 세대를 위해 개발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식당 주문부터 웨이팅까지 대부분 키오스크를 통해 해야 하는데 디지털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는데요. 이런 점을 게임을 즐기면서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재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두 종류의 보드게임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플레이하면서 인지 능력과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요. 노인 보드게임 대회 종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가족과 가볍게 즐길 수도 있는 게임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스크린과 모션 센서를 활용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게임도 있는데요. 화면 앞에서 틀린 그림 찾기나 단어를 조합해 속담 퍼즐을 푸는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치매 지연 및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감각을 활성화하고 인지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교구도 있다는데요. 교구 활동을 통해 측정된 인지능력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로 전송돼 자동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안해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르던 것을 그동안 안 해본 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배울 점도 많고 또 내가 배워가서 우리 손주들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고 좋아요. 이런 게 종종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능성 게임 개발사들이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될 이용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듣고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체험을 통해 디지털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게임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 분야라고 일컬을 만큼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았는데요. 앞으로도 게임의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확립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탁용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 문화 활성화 사업이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20조를 넘는데 거의 50%를 넘게 경기도의 게임 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게임 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게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거나 또는 게임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 이슈 또는 게임에 도달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게임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형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또는 게임 사업 게임 기업들의 마케팅, 제작 지원, 해외 진출까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이 사회적 가치 창출 게임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게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6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5개 기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이 범위를 좁혀서 노인분들의 활동과 게임을 즐기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저희들이 그 노인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치매가 오시거나 또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기억력이 약화되거나 이랬을 때 그 인지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음식점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다양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만날 수 있는데 노인분들은 거기에서부터 이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또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급되거나 확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들도 이런 사업들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협업을 했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 보급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임플란트 수술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박연종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신해서 잇몸뼈에 식립하는 인공 치아입니다.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 치아에 손상 없이 신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치아 사이에 공간이 부족한 사람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치아 부분 교정과 임플란트 치료를 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치아가 빠지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 적절한 치아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습니다. 살려서 쓸 수 있는 치아도 어쩔 수 없이 빼게 되는데 이때 치아 교정을 통해서 치아 사이 공간을 만든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잘 쓸 수 있는 자연 치아를 억지로 빼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먼저 정밀 진단을 통해 환자의 기저질환과 잇몸뼈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손상된 기존 치아를 뺀 후 인공 치아를 뿌리를 잇몸뼈에 식립하고 뼈와 결합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치아를 제적하고 고정하여 치료를 완료하게 됩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치아를 빼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수술 당일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 뿌리를 잇몸뼈에 식립하게 됩니다.
잇몸뼈의 상태가 좋을 경우 수술 당일 임시 치아까지 부착하기도 합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수술의 유의사항과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에 경험이 많은 숙련된 치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뼈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골 이식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아스피린 등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긴밀한 소통으로 복용약을 확인하고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수술은 자주 치과를 방문하기 힘든 바쁜 환자들이나 치과 치료가 부담스러운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주변에 최대한 많은 뼈를 둘러싸이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잇몸 질환을 오래 앓는 경우나 급격히 잇몸뼈가 상실된 경우 고리식을 통해 필요한 잇몸뼈를 증강시켜야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나 치조골 이식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플란트 주변 골의 양과 질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당뇨 환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골다공증 치료제 중 특정한 약은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의 치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아서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화 혈색소 수치가 매우 높을 경우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고 정기적인 치주 치료를 통해서 잇몸병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 환자분들 중 당뇨와 골다공증을 함께 치료받는 경우에는 이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심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운 치과에 자주 방문하셔서 임플란트 주위 염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잇몸이 붓고 아프거나 임플란트 내부 나사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신다면 임플란트를 튼튼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 플랫폼을 개발한 김강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2022년부터 플랫폼 개발 및 기획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열정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3명의 개발자와 5명의 디자이너 그리고 5명의 광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제가 세무회계를 10년 이상 진행해 오면서 많이 경험했던 부분은 초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사무실에 그러한 사장님들께서 소개 요청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그러한 많은 업종별 소개 요청을 한 플랫폼으로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플랫폼 이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해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확인한 후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연락을 통해 필요한 상담과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사업 전반에 필요한 법률과 세무 상담, 그리고 차량 리스, 렌탈 등 40가지의 서비스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요? 네, 저희 플랫폼에서는 사업 꿀팁과 사장님의 수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업 꿀팁에서는 효과적인 재무 방법이나 기업의 브랜딩 방법에 대한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 시에 어디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손쉽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노무,
세무 전문가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차량 리스 렌탈 등 사업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여러 곳을 통해서 번거롭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한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저희 플랫폼의 차별화된 강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휴사들과 업무 제휴를 하였고, 그로 인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가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만족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다양한 40가지의 컨텐츠를 한 곳에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플랫폼은 웹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앱 버전으로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5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요. 과속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 등을 반드시 켜고 사각지대를 확인한 후에 해야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벌어질 때는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급제동을 피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